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다이아몬드 아니면 희귀한 예술품? 글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물질 앞에선 그런 것들은 명함도 못 내밀지 모릅니다. 바로 원소기호 98번 캘리포늄인데요.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신비로운 물질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타가 아니에요. 캔디포늄은 단 1g에 수백억 원입니다. 와,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가루 하나가 최고급 스포츠카 수십 대랑 맞먹는 가치라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? 그렇죠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표가 붙었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? 이 보이지도 않는 금속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현대 과학과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캘리포늄이 대체 어떤 원소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? 이름은 왠지 익숙한 지명에서 온 것 같은데 그 실체는 전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. 캘리포늄은 주기율표에서 98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 원소입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바로 강력한 중성자 방출원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인 중성자를 정말 어마어마한 양으로 뿜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. 이 능력이 바로 캘리포늄의 모든 가치를 설명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요. 겉모습은 그냥 은백색의 평범한 금속처럼 생겼어요. 심지어 얼마나 부드러운지 면도날로도 잘릴 정도래요.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상상 이상의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거죠. 195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. 이 발견 자체가 인류 과학의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. 자, 캘리포늄의 이 엄청난 가격은요, 바로 극단적인 희소성에서 나옵니다. 전 세계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딱 단 2군데뿐입니다. 아니, 왜 딱 2곳뿐일까요? 그건 바로 일반적인 원자로에선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. 비유하자면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 정도가 아니라 초대형 소방호스처럼 엄청난 압력과 밀도로 중성자를 뿜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플럭스 원자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. 이런 시설은 정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서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그 2곳이 바로 미국의 오크리즈 국립연구소, 그리고 러시아의 원자력 연구소입니다. 사실상 이 2곳이 전 세계 캘리포늄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셈이에요.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수요의 약 70%를 담당하는 거의 압도적인 공급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생산 과정을 들어보면요, 거의 현대판 연금술에 가까워요. 플루토늄 같은 시장 물질에다가 수년 동안,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수년 동안 끊임없이 중성자를 쏘아서 원자핵의 체질 자체를 서서히 바꾸는 겁니다. 이 길고 험난한 과정을 다 거쳐야만 겨우 정말 눈꼽만큼의 캘리포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러니 비쌀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. 이렇게 힘들게 만든 캘리포늄,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? 지금부터 캘리포늄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들을 알아볼 텐데요. 그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중성자에 있습니다. 캘리포늄은 그냥 강력하기만 한 물질이 아니에요.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하는 마치 스나이퍼 같은 존재죠.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정밀 타격 능력 덕분에 여러 첨단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. 특히 기존의 치료법이 잘 듣지 않는 아주 고집센 암세포를 상대할 때 바로 이 캘리포늄이 등판하는 거죠.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데요. 아주 가는 거의 머리카락 굵기만 한 관에 이 캘리포늄을 살짝 넣어서요. 암세포 바로 옆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캘리포늄에서 뿜어져 나온 중성자들이 마치 초소형 유도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정확하게 암세포의 DNA만 골라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딱 그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한다는 거죠. 이 정밀 타격 능력은 또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데에도 쓰입니다.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을 탐사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.
캘리포늄에서 나온 중성자는 땅이나 돌을 쉽게 꿰뚫고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석유를 시추할 때 이걸 구멍에 쑥 넣어보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부터가 기름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. 또 땅을 일일이 다 파헤치지 않고도 그 안에 금이나 은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분석할 수도 있어요. 말 그대로 땅속을 보는 눈인 셈입니다. 다음 능력은 거대한 시스템을 깨우는 점화 장치 역할입니다.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점화 플러그가 탁 하고 불꽃을 튀겨줘야 하잖아요. 그것처럼 거대한 원자로에도 첫 불꽃을 튀겨줄 존재가 필요합니다.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. 바로 그 첫 번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방아쇠, 그 불씨 역할을 캘리포니움이 내뿜는 중성자가 담당하는 겁니다. 정말 작지만 거대한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은요,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입니다.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위협까지 미리 감지해내는 그런 파수꾼이죠.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 내부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, 이거 눈으로는 절대 못 찾거든요. 이걸 중성자로 찾아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또 공항 검색대에서 화물을 일일이 뜯어보지 않고도 그 안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감지해내는 것도 바로 캘리포늄 덕분이죠.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, 딱 맞는 말이죠. 그리고 캘리포늄은요, 인류 지식의 최전선,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데에도 쓰입니다. 과학자들이 이 캘리포늄을 관역으로 삼아서 다른 입자를 꽝 하고 충돌시켜서 주기율표에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. 실제로 원자 번호 118번 원소인 오가네손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캘리포늄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살펴봤는데요. 물론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큰 책임과 또 위험이 따릅니다. 캘리포늄은 아주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정말 작은 양이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뼈에 달라붙어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철저한 격리시설, 그리고 원격 조종 같은 극도로 정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한 문장이 캘리포늄의 정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한 휴대용 중성자 발생기.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비싼 원소 캘리포니움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봤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이 거의 연금술에 가까운 노력으로 이걸 만들지만요. 저 광활한 우주에서는 별이 죽는 순간, 즉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이 캘리포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어쩌면 우리는 이 작은 실험실 안에서 우주의 거대한 비밀 한 조각을 재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